예, 반갑습니다. 준비해온 대국민 호소문을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이 온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몸통은 박 대통령이고 공범은 새누리당입니다. 아니라고 거짓말해도 몰랐다고 변명해도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이미 드러난 범죄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드러날 부끄러운 일이 더 많다는 것도 국민은 잘 압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피의자 대통령을 즉시 퇴진시켜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석고대죄로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속지 않은 방법은 탄핵에 동참하는 것뿐입니다. 타협하거나 협상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추상 같은 명령입니다. 헌법이 유린되고 국정이 농단되는 동안 독재시대의 잔재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의 정통성을 훼손했습니다. 피와 땀으로 이루어온 민주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주권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추위를 마다 않고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의 퇴진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개조를 외치고 있습니다. 구악의 대청산을 위한 위대한 도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치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국민의 명령을 한치의 오차 없이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위대한 시민혁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 명예로운 혁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대한 민주항쟁의 역사를 계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4.19 혁명과 6월 항쟁의 뼈아픈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실패하면 시민혁명도 결국 무한으로 끝날 것입니다. 국민을 믿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핵심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촛불 민심을 받들어 시민 명예혁명을 승리로 이끄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시야를 흐리는 안개가 있습니다. 정계 개편이 그렇고 개헌 논의가 그렇고 4월 퇴진론이 그렇습니다. 모두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는 낡은 정치의 발버둥입니다. 국민의 뜻을 왜곡하여 다시 권력을 잡으려는 기회주의 정략입니다.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촛불 민심을 외면하며 도도한 흐름을 거스른다면 국민적 분노 앞에서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온 국민의 뜻이 대통령의 즉각 퇴진으로 모아져 있는데도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지 못한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촛불이 국회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을 두고두고 남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탄핵을 무산시키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우리 당 의원들께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필생적사, 필사적생의 다짐으로 나아가서 모든 기득권을 벌릴 수 있다는 각오로 탄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탄핵을 발의하고 가결시키는데 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야권의 힘만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댈 곳은 오로지 국민뿐입니다. 더 많은 촛불을 들어 힘을 모아주십시오. 12월 3일 전국적으로 더 많은 촛불을 밝혀주십시오. 빛이 어둠을 이기고 정의가 불의를 이깁니다. 국민이 권력을 이깁니다. 저는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몇 가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들께 정말 마음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지금 국민들이 다시 세워주고 계십니다. 대통령이 무너뜨린 민주공화국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시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대통령이 무너뜨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살려내고 계십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 정치가 못하니 해주고 계신 우리 국민들께 정말 고맙다는 그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편으로 국민들께 정말 죄송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약속드렸던 탄핵 의결 국회에서 무산됐습니다. 오늘 탄핵이 의결됐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오늘부로 정지되는 건데 그것이 무산됐습니다. 탄핵에 함께 참여하겠다 하던 그렇게 약속했던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배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박계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일부 야당의 반대 때문에 어저께 탄핵안을 발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야3당의 공조가 회복이 돼서 오늘 야3당이 함께 탄핵안을 발의하고 12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박계 의원들이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끝까지 탄핵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가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만의 힘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야당 의원 전원이 탄핵에 찬성해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찬성 참여가 없으면 통과가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더 힘을 모아 주셔야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좀 더 국회를 압박하고 또 새누리당을 압박해 주셔야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촛불을 더 많이 들고 더 높이 드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필사적생의 각오로 탄핵에 임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만약에 이번에 탄핵이 부결되면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 라는 각오로 탄핵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더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렇게 주시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 국회에는 탄핵을 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한 몸으로 모으고 있는 대통령의 즉각 퇴진,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즉각 퇴진을 내쳐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버티고 있으면 강제적으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방법이 바로 탄핵입니다. 또 이렇게 탄핵 절차를 진행해서 대통령이 강제로 쫓겨날 수 있다 라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야 대통령이 강제로 쫓겨나느니 물러나야겠다. 그렇게 우리 국민들의 즉각 퇴진 요구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도 계속 버티다가 탄핵의 위기에 처하자 비로소 스스로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국민들은 광장에서 즉각 퇴진으로 또 국회는 국회대로 탄핵으로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국회가 촛불 민심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지금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또 뭐 발언하시고 싶으신 분 발언하시거나 또는 질문하실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말 위대한 시민혁명 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이 촛불 집회의 규모에 놀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많은 국민이 촛불 집회 시위에 참여하는데, 그리고 그 바탕에는 엄청난 분노가 깔려 있는데도 그 집회와 시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평화롭게, 문화적으로 아주 성숙된 그런 집회 시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전 세계는 또 놀라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촛불 집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단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서서 이 대한민국을 좀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자. 이 세상을 좀 제대로 바꿔내자. 정말로 국민이 주인되는 그런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내자. 과거의 부정부패들, 구악들 다
대청소하고 대한민국을 대개조하자. 그렇게 해서 너무나 심한 이런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해결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해결하고 우리 사회를 좀 더 공정한 그런 세상 그리고 따뜻한 세상 만들자. 좀 대통령이 국민들과 눈을 맞추면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래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그런 대통령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많은 요구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상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해방 후 친일의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친일의 역사를 제대로 청산해서 친일 세력들 확실하게 심판하고 애국 독립운동가 그리고 후손들을 제대로 예우했다면 대한민국은 민족 정기가 바로 서고 또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 친일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그 친일 세력들이 그 후에 반공이라는 탈을 쓰고 독재 세력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남아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사 국정교 와서 다 그 친일 세력 이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청산의 기회는 6월 항쟁이었습니다. 우리가 6월 항쟁 우리 국민들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쟁취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민주정부를 바로 수립할 수만 있었다면 수립하기만 했었다면 그러면 그 6월 항쟁의 그 혁명적인 에너지를 모아서 독재 세력들 확실하게 청산하고 우리나라를 진정한 민주공화국 민주주의가 그리고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는 그런 나라로 일찍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정치의 실패로 야권의 분열 때문에 민주정부를 탄생시키지 못하고 다시 군부 정권을 그것도 선거를 통해서 출범시켜주고 말았습니다. 그 두 번에 걸친 청산의 기회 그것을 놓친 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박근혜 최순실 이 게이트가 보여주는 헌법 파괴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 다 이 뿌리 깊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세 번째 맞이하는 대청소, 대청산의 기회입니다. 이번에야말로 그런 오래된 적폐들, 구악들,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 전부 청산해야 합니다. 자, 대청소, 대청산 우리 촛불 시민들 함께 원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끝까지 대청소,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또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완성하지 못했던 시민혁명을 제대로 완성할 수 있는 하늘이 우리 국민들에게 또 한 번 내려준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상 또 두 번의 미완 시민혁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4.19 혁명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승리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켰고 자유당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민주당 정부의 실패 때문에 4.19 혁명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했고 미완의 시민혁명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6월 항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정치 실패 때문에 6월 항쟁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미완의 시민혁명으로 남았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이 미완의 시민혁명을 완성할 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국민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기 때문에 결코 불의한 권력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승리해도 정치가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또다시 미완의 시민혁명으로 끝나고 맙니다. 정치가 정말 제대로 잘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국민들이 추위를 마다하지 않고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나라 바로 세우자, 진정한 민주공화국 만들자 라고 외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장난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개헌을 매개로 정계 개편을 해야 된다. 제3지대에서 모여야 된다. 친박은 말할 것도 없고 친문도 다 배제해야 된다. 또 뭡니까? 대통령은 즉각 퇴진이 아니라 국회에서 임기 단축 방안을 마련해주면 그게 따르겠다. 여러분, 임기 단축이 뭡니까? 임기 단축은 개헌해야만 되는 거죠. 개헌으로 현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켜주면 그게 따르겠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대통령의 임기를 채우지 말고 그럴 능력과 자격이 없으니 지금 당장 내려오라 라는 건데 국회에서 개헌해주면 따르겠다. 이 사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번에야말로 정치가 잘해야 합니다. 정치가 촛불 민심을 겸허하게 받들어야 합니다. 정치는 오로지 촛불 민심을 정치적으로 구현해내는 일에만 충실해야 합니다. 지금 촛불이 횃불이 되고 횃불이 들불처럼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군불 쬐듯이 거기서 군무왕고 묵듯이 이 기회에 다시 정권을 연장해보려는 이런 기도들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정치적 시도들이 있다면, 그런 정략적인 시도들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하고 야단쳐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촛불시민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퇴진 자신 있으십니까? 그러려면 지치지 않아야 하거든요. 끈질겨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촛불을 더 환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정치가 다른 모든 정략을 버리고 오로지 우리 촛불 민심만 따르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갈 자신 있으십니까? 자, 9일에는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도록, 그렇게 해서 9일부터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도록 우리 국민들께서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부터 예, 질문 받겠습니다. 올라와서 다 듣게끔 질문하세요. 예, 뭐 말씀하셔도 좋고요. 예. 저는 내년에 20살 되는 고3 박정우라고 하고요. 개인적으로 정치에 그렇게 관심 있는 편은 아닌데, 그 대표님이 요즘 행보를 보니까, 내년에 되게 기대되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요. 일단,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탄핵을 위해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셨는데, 만약 문재인 대표님도 만약에 새누리당 비박에서 우리가 탄핵에 찬성을 할 테니 당신께서 불출마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제안이 온다면 받아들이실 생각이 있는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그런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한 적이 없겠지만 그냥 정치적 상상력으로서 궁금한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새누리당에서 그런 생각이 없는데 만약에 그런 꼼수가 없다면 죄송합니다. 예, 들어주십시오.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만약에 탄핵이 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서 가장 안정돼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안정돼야 될 정책 분야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게 무엇인지.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학생 이야기는 정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로 촛불 미신과 함께 해달라. 그렇게 해서 꼭 탄핵도 되게 만들고 또 박근혜 대통령 퇴진시키고 또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꿔달라. 라는 그런 이야기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학생 두 번째 질문은 탄핵되고 나면 그러면 우리 헌법상 60일 이내에 다음 대선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짧은 기간일 듯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헌법은 국정 공백 그리고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빠른 대선을 규정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 다음에는 정말 촛불 민심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정부가 출범되게끔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주셔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그리고 또 정권 교체 그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대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희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비전들을 제대로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비전을 만드는 일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 다음 대선에서도 어느 당이 어느 후보가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이뤄나갈 희망을 만들어 나갈 그런 비전들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제대로 이렇게 분별하면서 그렇게 판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들에게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이지 않겠습니까? 자, 동의하시죠? 네. 네, 저는 여의도 평범한 금융 직장인이고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이가, 악수와 사진을 청해봤습니다. 저, 사실은 아시겠지만,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그런 거 아마 요즘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촛불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야권이 자꾸 분열하니까 정권에 대한 항상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질문인데요. 야권 분열에서 빼놓지 않고 쭉 거슬리는 게 국정원. 첫 번째는 국정원은 왜 그럴까요? 국정원은 왜 그러는 걸까요? 두 번째는요. 제가 대표님이 너무 안쓰러울 정도로 박지원 국정원이 YTN에 나와서 예전에 인터뷰라고 들었는데 정말 이거 숟가락 얹는다 이런 정말 천박한 언어로 이렇게 던져준다고 대응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야권 통합을 어떻게 이끌어서 국민들과 함께 전쟁하실지 설명해 주십시오. 야당들이 안 들린다고? 야당들이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방법론도 다를 수 있고요. 그러나 지금 크게는 탄핵이라는 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탄핵의 발의에 함께 이렇게 맞추지 못했다든지 또 이렇게 탄핵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도 또 선 총리 이런 주장을 한다든지 조금씩 이렇게 다른 차이들은 저는 거대한 흐름 대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좀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러나 다 함께 촛불 민심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국민들께서 좀 견인도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제 계속 집회 매주 참석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국회입니다. 오늘은 국회인데 여기 직장이역 근처에서 제가 이 시간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님 항상 그 주변에 보면은 보이는 사람만 보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0여 명이 있는데 왜 보이는 사람 몇 사람만 보이고 인터넷 보면은 요즘에 지금 표창원 의원이 굉장히 그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머지 110명 국회의원들 대통령님께서 혼 좀 내주십시오. 왜 안 보입니까? 그분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국회인데 국회에서 이렇게 대통령님 나와서 연설하는데 나머지 국회의원들 왜 없습니까? 김병기 의원, 김경수 의원 왜 없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 김병관 의원, 도종환 의원 혼 좀 내주십시오. 저희 이거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분들 전부 일상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지금 2일이다, 5일이다, 7일이다, 9일이다, 심지어는 이번에 부결되면은 재발의할 수 있다. 인터넷상에 별의별 얘기가 많습니다. 저희 잘 모릅니다. 재발의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만약에 아까 박지원 얘기도 잘 하셨지만 만약에 9일날 부결이 되면은 대통령님 어떻게 보관이 있을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아까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요, 지금 오늘 국회 본회의도 있고 또 의원총회도 하고 국회에서 지금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저도 국회에 요구하는 그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 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 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 그 점은 너무 염려 마시고요. 다음 이제 그 9일 원래 9일에 본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중간에 5일로 당겨서 본회의를 할 수 있을까라는 논의들을 야당들끼리 했었다고 하는데 5일날은 원래 예정된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 본회의를 열려면 이제 국회의장과 여당까지 포함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잡혀 있었던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하기로 그렇게 야당들이 합의한 것이고요. 그날 부결되면 어떻게 하냐. 솔직히 걱정됩니다. 우리 법적으로는 그날 부결되더라도 또 다음 국회가 열리면 다음 회기에는 탄핵안을 다시 발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사실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가 더 진행되고 또 언론도 계속 파헤치고 있고 또 특검 수사까지 가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많은 어찌 보면 더 중대한 그런 범죄 사실들이 저는 속속 드러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많은 탄핵 사유들이 추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또 국회 회기 때 탄핵을 발의할 수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번 9일 본회의에서 만약에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촛불 민심에 대한 배신입니다. 저는 그 경우에 국민들이 아마 이제는 국회를 저는 심판할 것 같습니다. 아마 촛불들이 이제는 국회로 향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렇겠습니다. 새누리당에게도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면 국회는 이제는 민의의 전당 소리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자격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국민들이 도대체 국회는 왜 존재하는 것이냐, 국회가 무엇하는 것이냐, 그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런 점들을 조금 더 깊이 자각한다면 이번에 9일날 그 탄핵 안에 새누리당 의원들이라 할지라도 감히 저는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 지켜보십시다. 될 때까지 해야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올라온 고3 학생입니다. 일단 제가 우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우리는 4.19 혁명, 5.18 민주항쟁,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을 넘어 지금 또 새로운 시민혁명 앞에 섰습니다. 남녀노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동생, 심지어 꼬꼬마들까지 모두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런 촛불 민심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당도 우롱하며 우리 국민 전체를 촛불 민심 전체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국회에서 또 가결이 되고 만약에 또 우리가 탄핵안이 가결이 되고 또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좀 정치가 또 우리 민심을 또 우롱한다 이런 식으로 느끼게 되면 국민들이 더 이상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봐 우리가 촛불을 들어도 저기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은 듣지도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여 내려놓을까 그것이 걱정됩니다. 저는 문재인 대표님께 앞으로 촛불 민심이 커지는 것보다는 촛불 민심이 죽게 되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실지 또는 어떤 식으로 촛불 민심을 키워가실 건지 그리고 대권 주자로서 각오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예, 그리요. 정권 교체만이 답이죠? 저는 촛불 민심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선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기름을 부어주고 계속 부채질을 해줍니다. 저는 촛불 민심이 사그라들기는커녕 이것이 대한민국을 바꿔놓는 이 세상을 바꾸는 아주 거대한 들불로 활활 타오를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일은 우리 국민들이 특히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만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정치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놈이 그놈이지. 정치가 나의 삶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치를 외면하고 선거를 외면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대통령을 뽑게 되고 어처구니 없는 대통령은 더 어처구니 없는 사람에게 국정을 맡기게 되고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눈 똑바로 부릅뜨고 정치에 관심 가지고 참여해야만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고 또 정치의 중심이 되는 정당에도 참여해 주셔야 대한민국의 정당도 제대로 된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렇게 젊은 청년들에게 한 말씀 드리면 과거에는 우리 역사가 바뀌는 그 고비마다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중심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도 3.1운동, 광주학생운동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들 그 중심에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도 독재에 맞서는 민주화 투쟁, 우리 학생들이 늘 중심이었습니다. 19 혁명, 대구의 28어거, 마산의 3.15어거, 그 이후에 우리 광주 민주화 항쟁, 6월 항쟁 모두 청년 학생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마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제 이제는 우리나라가 좀 제대로 된 나라가 된 것 같아.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됐습니다. 학생들,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 우리나라가 우리 청년 학생들이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만을 안겨주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우리 청년 학생들이 다시 나서서 이 사회의 여러 부조리들, 비리들, 불리한 일들, 우리 젊은 청년들의 뜨거운 정의감으로 그렇게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우리 고3인데 이렇게 수료받아도 되는 거예요? 오! 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아주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자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고마워요. 예. 저만 이야기하니까 좀 지겹죠? 우리 다른 의원님들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어느 분? 김경수? 김경기? 온 국민의 뜻이 대통령의 즉각 퇴진으로 모아져 있는데도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지 못한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촛불이 국회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을 두고두고 남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탄핵을 무산시키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우리 당 의원들께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필생적사, 필사적생의 다짐으로 나아가서 모든 기득권을 벌릴 수 있다는 각오로 탄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탄핵을 발의하고 가결시키는데 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야권의 힘만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댈 곳은 오로지 국민뿐입니다. 더 많은 촛불을 들어 힘을 모아주십시오. 12월 3일 전국적으로 더 많은 촛불을 밝혀주십시오. 빛이 어둠을 이기고 정의가 불의를 이깁니다. 국민이 권력을 이깁니다. 저는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몇 가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들께 정말 마음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국격 예, 반갑습니다. 준비해온 대국민 호소문을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이 온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몸통은 박 대통령이고 공범은 새누리당입니다. 아니라고 거짓말해도 몰랐다고 변명해도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이미 드러난 범죄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드러날 부끄러운 일이 더 많다는 것도 국민은 잘 압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피의자 대통령을 즉시 퇴진시켜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석고대죄로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속지 않은 방법은 탄핵에 동참하는 것 뿐입니다. 타협하거나 협상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추상 같은 명령입니다. 헌법이 유린되고 국정이 농단되는 동안 독재시대의 잔재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의 정통성을 훼손했습니다. 피와 땀으로 이루어온 민주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주권을 지키고 민주주의와 위상을 지금 국민들이 다시 세워주고 계십니다. 대통령이 무너뜨린 민주공화국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시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대통령이 무너뜨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살려내고 계십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 정치가 못하니 해주고 계신 우리 국민들께 정말 고맙다는 그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편으로 국민들께 정말 죄송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약속드렸던 탄핵 의결 국회에서 무산됐습니다. 오늘 탄핵이 의결됐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오늘부로 정지되는 건데 그것이 무산됐습니다. 탄핵에 함께 참여하겠다 하던 그렇게 약속했던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배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박계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일부 야당의 반대 때문에 어저께 탄핵안을 발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야3당의 공조가 회복이 돼서 오늘 야3당이 함께 탄핵안을 발의하고 12월 1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추위를 마다 않고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의 퇴진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개조를 외치고 있습니다. 구악의 대청산을 위한 위대한 도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치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국민의 명령을
한치의 오차 없이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위대한 시민혁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 명예로운 혁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대한 민주항쟁의 역사를 계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4.19 혁명과 6월 항쟁의 뼈아픈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실패하면 시민혁명도 결국 유한으로 끝날 것입니다. 국민을 믿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핵심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촛불 민심을 받들어 시민 명예혁명을 승리로 이끄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시야를 흐리는 안개가 있습니다. 정계 개편이 그렇고 개헌 논의가 그렇고 4월 퇴진론이 그렇습니다. 모두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는 낡은 정치의 발버둥입니다. 국민의 뜻을 왜곡하여 다시 권력을 잡으려는 기회주의 정략입니다.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촛불 민심을 외면하며 도도한 흐름을 거스른다면 국민적 분노 앞에서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박계 의원들이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끝까지 탄핵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가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만의 힘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야당 의원 전원이 탄핵에 찬성해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찬성 참여가 없으면 통과가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더 힘을 모아 주셔야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좀 더 국회를 압박하고 또 새누리당을 압박해 주셔야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촛불을 더 많이 들고 더 높이 드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필생적사, 필사적생의 각오로 탄핵에 임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만약에 이번에 탄핵이 부결되면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 라는 각오로 탄핵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더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렇게 주시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국민들은 광장에서 적각 퇴진으로 또 국회는 국회대로 탄핵으로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국회가 촛불 민심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지금 예,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또 뭐 발언하시고 싶으신 분 발언하시거나 또는 질문하실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말 위대한 시민혁명 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 이 촛불 집회의 규모에 놀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많은 국민이 촛불 집회 시위에 참여하는데, 그리고 그 바탕에는 엄청난 분노가 깔려 있는데도 그 집회와 시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평화롭게, 문화적으로 아주 성숙된 그런 집회 시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전 세계는 또 놀라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촛불 집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단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서서 이 대한민국을 좀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자. 이 세상을 좀 제대로 바꿔내자. 정말로 국민이 주인되는 그런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내자. 과거의 부정부패들, 구악들 다 대청소하고 대한민국을 대개조하자. 그렇게 해서 너무나 심한 이런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해결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해결하고 우리 사회를 좀 더 공정한 그런 세상, 그리고 따뜻한 세상 만들자. 좀 대통령이 국민들과 눈을 맞추면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래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그런 중단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촛불 민심을 외면하며 도도한 흐름을 거스른다면 국민적 분노 앞에서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온 국민의 뜻이 대통령의 즉각 퇴진으로 모아져 있는데도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지 못한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촛불이 국회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을 두고두고 남기게 될 것입니다. 저는 탄핵을 무산시키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우리 당 의원들께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필생적사, 필사적생의 다짐으로 나아가서 모든 기득권을 벌릴 수 있다는 각오로 탄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탄핵을 발의하고 가결시키는데 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야권의 힘만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댈 곳은 오로지 국민뿐입니다. 더 많은 촛불을 들어 힘을 모아주십시오. 12월 3일 전국적으로 더 많은 촛불을 밝혀주십시오. 빛이 어둠을 이기고 정의가 불의를 이깁니다. 국민이 권력을 이깁니다. 저는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몇 가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들께 정말 마음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지금 국민들이 다시 세워주고 계십니다. 대통령이 무너뜨린 민주공화국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시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대통령이 무너뜨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살려내고 계십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 정치가 못하니 해주고 계신 우리 국민들께 정말 고맙다는 그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편으로 국민들께 정말 죄송스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약속드렸던 탄핵 의결 국회에서 무산됐습니다. 오늘 탄핵이 의결됐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오늘부로 정지되는 건데 그것이 무산됐습니다. 탄핵에 함께 참여하겠다 하던 그렇게 약속했던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예, 반갑습니다. 준비해온 대국민 호소문을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이 온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몸통은 박 대통령이고 공범은 새누리당입니다. 아니라고 거짓말해도 몰랐다고 변명해도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이미 드러난 범죄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드러날 부끄러운 일이 더 많다는 것도 국민은 잘 압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피의자 대통령을 즉시 퇴진시켜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석고대죄로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속지 않은 방법은 탄핵에 동참하는 것뿐입니다. 타협하거나 협상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추상 같은 명령입니다. 헌법이 유린되고 국정이 농단되는 동안 독재시대의 잔재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의 정통성을 훼손했습니다. 피와 땀으로 이루어온 민주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주권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추위를 마다 않고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의 퇴진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개조를 외치고 있습니다. 구악의 대청산을 위한 위대한 도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치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국민의 명령을 한치의 오차 없이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위대한 시민혁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가 이 명예로운 혁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대한 민주항쟁의 역사를 계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4.19 혁명과 6월 항쟁의 뼈아픈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실패하면 시민혁명도
결국 유난으로 끝날 것입니다. 국민을 믿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핵심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촛불 민심을 받들어 시민 명예혁명을 승리로 이끄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시야를 흐리는 안개가 있습니다. 정계 개편이 그렇고 개헌 논의가 그렇고 4월 퇴진론이 그렇습니다. 모두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는 낡은 정치의 발버둥입니다. 국민의 뜻을 왜곡하여 다시 권력을 잡으려는 기회주의 정략입니다. 적각 배신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박계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일부 야당의 반대 때문에 어저께 탄핵안을 발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야3당의 공조가 회복이 돼서 오늘 야3당이 함께 탄핵안을 발의하고 12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박계 의원들이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끝까지 탄핵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가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만의 힘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야당 의원 전원이 탄핵에 찬성해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찬성 참여가 없으면 통과가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좀 더 힘을 모아 주셔야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좀 더 국회를 압박하고 또 새누리당을 압박해 주셔야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촛불을 더 많이 들고 더 높이 드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필사적생의 각오로 탄핵에 임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만약에 이번에 탄핵이 부결되면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 라는 각오로 탄핵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더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렇게 주시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 국회에는 탄핵을 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한 몸으로 모으고 있는 대통령의 즉각 퇴진,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즉각 퇴진을 내쳐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버티고 있으면 강제적으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방법이 바로 탄핵입니다. 또 이렇게 탄핵 절차를 진행해서 대통령이 강제로 쫓겨날 수 있다 라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야 대통령이 강제로 쫓겨나느니 물러나야겠다. 그렇게 우리 국민들의 즉각 퇴진 요구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도 계속 버티다가 탄핵의 위기에 처하자 비로소 대통령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많은 요구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상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해방 후 친일의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친일의 역사를 제대로 청산해서 친일 세력들 확실하게 심판하고 애국 독립운동가 그리고 그 후손들을 제대로 예우했다면 대한민국은 민족 정의가 바로 서고 또 정의가 바로 서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 친일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그 친일 세력들이 그 후에 반공이라는 탈을 쓰고 독재 세력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남아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사 국정교 가서 다 그 친일 세력 이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청산의 기회는 6월 항쟁이었습니다. 우리가 6월 항쟁 우리 국민들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쟁취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민주정부를 바로 수립할 수만 있었다면 수립하기만 했었다면 그러면 그 6월 항쟁의 그 혁명적인 에너지를 모아서 독재 세력들 확실하게 청산하고 우리나라를 진정한 민주공화국, 민주주의가 그리고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는 그런 나라로 일찍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정치의 실패로 야권의 분열 때문에 민주정부를 탄생시키지 못하고 다시 군부 정권을 그것도 선거를 통해서 출범시켜주고 말았습니다. 그 두 번에 걸친 청산의 기회 그것을 놓친 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박근혜 최순실 이 게이트가 보여주는 헌법 파괴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 다 이 뿌리 깊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세 번째 맞이하는 대청소, 대청산의 기회입니다. 이번에야말로 그런 오래된 적폐들, 구악들,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 전부 청산해야 합니다. 자, 대청소, 대청산 우리 촛불 시민들 함께 원하는 거 맞습니까? 예.